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 시간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 아주 쉬웠죠? 그냥 맛보기였어요. 자, 다항식이 뭐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항이 많으시 아니 그렇게 답하면요 제가 뭘 화낼 겁니다. 다항식은 수와 문자의 합차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이미 여러분 중학교에서도 학습을 했어요. 고등학교 공통수학에서는 문자가 많거나 차수가 하나 더 높은 것뿐입니다. 자, 다항식 곱셈의 좀 예를 하나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여 보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직사각형 ABCD라고 했기 때문에 AD와 CD,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해서 직접 곱해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해도 됩니다. 가로, 세로로 직접 하는 방법은 가로 길이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세로 길이는 이 둘을 가져다 더하면 되니까는 4x 플러스 8 이와 같이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씩 따로 한다면은 이놈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x제곱이고요. 세로 길이가 4x 플러스 8입니다. 따라서 나 전개시키면은 4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이에요. 이 뻔한 건데 왜 그렇게 하죠? 수학은 원리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저희 강의 제목이 뭐예요? 피, 살, 수, 개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학습만 더하면 이제 뼈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넓이는요. 가로가 2x고 세로가 6이기 때문에 2x 곱하기 6이라고 해서 12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7 곱하기 6 해서 6, 7이 4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가로 길이가 2x 플러스 1번이 하는데 이 뻔한데 이거 왜 하죠? 아니요, 우리 원리를 익히기 위해서요. 예,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식끼리 곱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전개시켜보면 저 곱셈이 전개예요. 8x 제곱에다가 그 다음 4, 7, 28에다가 2, 4에서 플러스 32x 그 다음에 14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이 네 개를 다 더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놈을 살짝 봤더니 x제곱과 4x라고 해서 4x 세제곱이라는 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또요. x제곱이라는 거 봤더니 8x제곱이 있고 여기 또 8x제곱이 있어요. x제곱과 이 숫자 8x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2x와 4x 또 8x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그놈 둘 더했더니 16x제곱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x항을 볼까요? 2x에다가 8 해서 2, 8이 16x. 어디 가버렸지? 2, 8이 16.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 가에다 더하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또 x항은 4, 7, 28. 28에다가 16 가져다 더하면은 44가 되었나? 예, 둘 더해보죠. 44. 오케이. 44x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 부분 8, 7이 56, 예, 40이하고 여러분들 56, 예,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뭘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항이 하나, 두 개 있고 차수가 낮은 것은 중학교에서 배웠다. 중학교 지식으로만 하려면 이렇게 네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 됩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항이 하나 더 있거나 차수가 3차로 차수 높은 것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항식의 곱셈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분배법칙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 다음에 동량끼리 모아주면 된다. 동량은 문자 부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전개하면, 전개라는 말은 곱하시오라고 하고 같은 뜻이고 전개하라고 가로 없이 표시하면 돼요. 따라서 분배법칙으로 x와 x제곱을 계산하면 x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와 x를 계산하면 x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와 3x, 3 계산하면 3x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은 2x제곱이라고 해서 2x제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 2에다가 x를 해서 2x가 나왔고요. 그 다음 2하고 3에서 6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그런 다음 어떡하라고요?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하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당식의 곱셈의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원리가 뭐니? 분배 법칙이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동료한끼리 모아서 내림 자순 또는 오름 자순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당식 곱셈은 뭐 분배 법칙이 그 기본 원리였습니다. 자, 이 곱셈 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수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당식의 곱셈에서도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덧셈과 곱셈에서 이런 분배법칙 또한 다 성립합니다. 자, 일반적인 증명은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일 수 있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법칙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식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당식의 곱셈에서 이미 중학교에서 배운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외우고 있나요? 물론 외워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앞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분배법칙이요. 왜 그래요? 이거 분배법칙 하면 돼요. 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만들어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해도 돼요. 자, 나 볼게요. 내가 A고 B입니다. 내가 A이고 B예요. 그러면은 전체 넓이가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A제곱, B제곱이 있고 AB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개시키면 A제곱이 한 개가 있고 B제곱이 한 개 있고 AB가 두 개 있어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앞서 뭐 했어요?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이런 걸 했죠. 그것이 피와 살이 되는 수학의 개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수학적인 원리로 분배법칙이라는 A, B 곱하기 A, B예요. 그래서 A제곱이 나왔고요. B제곱이 나왔고 그리고 AB 두 개가 있습니다. 분배법칙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토막내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설명할 수, 지금 정사각형의 이렇게 넓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식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A제곱은 이상이 없고 B 대신에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고 마이너스 B제곱이나 B제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몰랐나요? 그냥 무작정 외웠나요? 지나치게 선행학습하는 학생들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로 설명할 줄 모르고 무작정 외웁니다. 그러면 응용 문제를 못 풉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면서 분배법칙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기하학적인 도형의 넓이로 설명이 된다.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니? 이미 위에서 설명됐기 때문에 B 대신에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B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분배법칙을 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플러스 AB, 없어졌어요. 이미 배운 공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을 하나 찾으시오라면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놈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과 차의 곱을 전개하였을 때입니다. 그 다음 이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으로 설명이 되죠. 분배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마지막에 이 두 개 내용은 이제 그 다음 단원인
이 잠수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를 다룰 때 그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면 이미 배운 겁니다. 특별한 꼴의 다항식에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꼴입니다. 그때 다항식을 없애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꼴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없지요. 자, 이 곱셈 공식에서 항의 개수가 늘어났거나 지금은 항이 고작 2개인 것들의 곱이죠. 항이 3개일 때와 지금은 제곱이라고 해서 2차식입니다. 3차식이 되었을 때의 경우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고등학교의 다항식의 곱셈과 중학교 다항식 곱셈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새로 공통수학에서 배우는 것은 1번 보세요. 뭐예요? 문자 개수가 하나 늘어났잖아. A, B 2개만 하는 걸 C 3개로. 2번을 보세요. 세제곱이 되어 있잖아. 차수가 하나 늘어났잖아. 밑에도 봤더니 결과가 3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도 분배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고 앞서 배운 원리로도 설명이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하라고 했잖아요. 앞에 2를 묶어서 하나, 둘, 항이 2개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네, 수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운 것에 의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2배의 A 플러스 B에다가 C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이렇게 원리 설명하는 것에 귀담아 둡니다. 자, 그랬더니 A제곱이 나오죠. B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C제곱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플러스 2AB가 나오죠.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AC, BC, EBC, 플러스 E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ECA가 있고, 그래.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항이 2개인 경우 이미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도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로 길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A였기 때문에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고 그 다음에 B라고 잡아나가면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B제곱이고요. 그 다음 C라고 표시하면 C제곱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대학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해서 면접시험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동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AB고요. 넓이 AB. 그래서 AB가 2개. 그럼 나 BC고요. BC가 2개. 그리고 AC 또는 CA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미 배운 내용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또는 이미 배운 항이 2개짜리 제곱 전개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개 공식이나 곱셈 공식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요. 분배 법칙으로 하면 돼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기하학적으로는요. 입체 부피를 하면 됩니다. 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인데 이놈은 A 플러스 B에다가 오늘 저와 함께하는 친구는 외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 영상을 이용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이건 이미 배운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수학은 이미 앞서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지 나중에 배울 선행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배운 것을 이용했어요. 따라서 전개시키면 이제 분배 법칙으로 A 세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A 제곱 B가 있고 2A 제곱 B 통량끼리 묶었더니 A 제곱 B가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제곱 A 2개가 있고 A B제곱 A B제곱 또 하나 더 있고 그래서 3A B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 세제곱이 있고 오케이 되었어요. 자, 뭘 이용했어요? 분배 법칙. 뭘 이용했어요?
잘못하면 바보 법칙이 됩니다. 분배 법칙, 재미없죠?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블록을 쌓아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서 선생님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잖아. 위식의 B 자리에 B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B로 바꿔버려. 마이너스 B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부호는 똑같은 것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유도 증명해본 친구는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공식 잘 안 외워지는데 쌤 어떻게 해요?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앞에 뭐라고 돼 있었니? 분배 법칙.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의 것을 변형시켜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배 법칙을 하면 돼요. A 세제곱 나오죠. B 세제곱 나오죠. 그 다음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A 제곱 B가 있고 플러스 A 제곱 B가 있어서 A 제곱 B 양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했더니 A B 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 그 다음은 또 플러스 A 그 항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공식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제가 보인 것처럼 꼭 해보세요. 저랑 약속하십시오. 그럼 밑에 건 또 어떻게 하면 되니? B 대신에 마이너스 B로 바꾸면 됩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B로 바꾸면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난 제곱에 대한 전개, 곱셈 공식과 그리고 차수가 하나 늘어난 3차식에 대한 전개 공식. 결과가 3차식이 되었죠. 이 세 가지를 추가로 더 배우는 것이 공통수학 고등학교의 당시 단원의 당시의 곱셈 공식입니다. 이 이외에 파생된 다른 것들은 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추가로 더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놈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기본적인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공식들은 유도를 해봤고 그리고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이 3개인 것의 제곱의 전개 공식이네요. 따라서 나는 x제곱이 되었고요. 이 y의 제곱이니까는 4y 제곱이 되었고 마이너스 g의 제곱이니까는 g 제곱이 되었고 그 다음 곱해서 2배니까는 4xy가 되었고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 곱해서 2배니까는 마이너스 4yz가 됐고요. 곱해서 2배니까는 마이너스 2, gx나 x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공식을 이용했네요. 뭐라고 그랬죠? 공식에 있는 꼴은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편리하다고 했어요. 그 이외의 것은 물론 다른 방법 써야 되겠죠. 자, 역시 이것 또한 공식에 의하면 세제곱 전개 공식이니까 2a의 세제곱 플러스 3에다가 2a의 제곱 곱하기 3 익숙할 때까지는 과정을 다 이렇게 쓰십시오. 그 다음 곱하기 2a에다가 3의 제곱 그 다음 3의 세제곱 오케이 되었어요. 이부에 다듬어 전개를 하면 8a의 세제곱 그 다음에 4, 36 a 제곱 그 다음은 또 27에 54a 그 다음 27 오케이 되었어요. 자,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 있는 꼴이었기 때문에 공식을 바로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공식이 있었죠. 뭐예요? 뭔가 합이 있고 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고 곱한 것의 부호가 다른 거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2a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따라서 다듬어 정리하면 8a 세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앞서 공식 유도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절로 기억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잊어버렸다. 그럼 뭐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놈 또요. 봤더니 x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있고 곱해서 부호 다른 거. 오케이. 역시 이것 또한 공식에 의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따라서 나는
x세제곱 마이너스 8y의 세제곱.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 1은 기본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꼴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문제 수준을 높여서 한번 볼까요? 2번입니다. 다물음에 답하시오. x가 2 플러스 루트 3 무리수네. y는 2 마이너스 루트 3 나도 무리수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 그럼 이거 있으니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지? 3x제곱 y 그리고 3xy제곱. 알겠습니다. 나를 이쁘게 다듬어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가만 봤더니 3xy가 공통을 있고 x 플러스 y. 옳지. 따라서 뭘 알았어요? 세제곱의 합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나 넘어가 봐. 넘어갔더니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임을 알았습니다. x, y에 대해서 3차 항이죠. 차수와 같은 동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이에요. 동차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은요, 아주 오래전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바로 이 곱셈 공식을 변형시키면 세제곱의 합을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세제곱의 합을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금 저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나 이것의 세제곱에다가 3xy에다가 x 플러스 y를 하면 됩니다. 자, 그 식에서 봤다시피 x 플러스 y는 얼마입니까? 둘 구해보세요. 4요. xy 곱은 얼마입니까? 이건 곱셈 전개 공식 중학교에서 했잖아. 2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3을 빼주면 되니까 1입니다. 따라서 나 계산하면 4의 세제곱 64에다가 나는 1이었고 나는 4였고 마이너스 12 따라서 계산해주면 얼마요? 64에다 12 빼주면 52라고 하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넣고 계산해야죠, 뭐. 넣고 계산하면 돼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계산해서 답을 내는 게 좋잖아요. 모를 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2번도, 이건 1번 내용이었고요. 2번도 이거 어떡하죠? 2번은요, 합이 주어져 있네. 제곱의 합이 있네. 이런 세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 선생님 이거 연립방식 플러스 xy 구할 수 있잖아. 물론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앞서 뭐라고 했어?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2번에서는 합은 3이라고 알았습니다. 나 이놈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인데 합은 이미 3인 걸 알았어요. 곱을 찾아내면 되죠. 그래, 그걸 어떻게 하면 되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곱을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네가 얼마였니? 11이요. 합이 얼마였니? 3이요. 제곱하면 굳이 따라서 2xy가 되었고 xy 곱이 얼마인 걸 알았습니까? 예. 마이너스 1인가요? 예. 옳지. 그럼 이제 답이 나왔습니까? 따라서 계산했더니 3의 세제곱 27에다가 x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었고 3에서 9가 되었고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36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문제 2에서는 이걸 익힌 거예요. 자, 제 이 강의는 짧은 시간에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학의 개념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응용 변형하는 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 문제편에서 그때 또 다루도록 할게요. 예. 어떻게?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 더, 한 단계 더 높은 걸 한번 볼까요? 자, 한 걸음 더에 표시된 것은 중요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심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문제 3번 볼까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뭘 물었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있는데 A 플러스 B가 있는데 쌤 알았어요. 같은 것이 반복될 때는 그것을 묶어서 하나로 묶어주면 됩니다. 일명 치환이라는 방법이죠. 자, A 플러스 B를요. 그냥 라지 X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예. 곱셈 공식이 있었잖아. 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8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X 세제곱의 값은 이항시키고 넘겨줬더니 9라는 것을 찾아냈죠. 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식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은 그 공식을 유도 설명할 때 사용한 원리가 뭐였습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했다. 그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